같이 봅시다. 필통을 집에 두고 왔어. 볼펜 좀. 뭘 두고 와서? 필통을 집에. 어. 볼펜 좀. 볼펜 빌려달라고? 나한테 볼펜 맡겨놨어? 나의 또 이. 딱. 내 볼펜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갖고 저거 살라고 할 텐데 15,000원인데. 그때 우리 본문 4까지 했었어? 자, 본문 5, 6 하면 끝이네요. 자습서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 그 명칭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우리 워크북 있는 책을 통합 분석서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우리 자습서는 자습서 또는 학원 자습서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할게요. 이제 헷갈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학원 자습서 컬러로 되어 있는 거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부분 해석 테스트 보시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왜? 원래? 선생님 오늘 이거 다음은 뭐예요? 오늘 이거 다 하면요? 네. 그때 우리 못했던 어법 변형 테스트, 그거 피드백 해야죠. 그거나 아니면은 조금 고민되는 게 이 교과서가 이제 교과서는 그 목표 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단원에. 그래서 그 단원 목표법을 볼지 아니면 그거를 할지 조금 고민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제 교과서가 한 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쪽에서 보통 이제 영작이라든가 어쨌든 서술형 문제가 최소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영작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법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어법 변형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하든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어서 보죠. 지난번에 했던 거. 오늘 요거 진도 마무리하고 그 스퉁라이트 같은 경우 이제 남은 5강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진행이 되겠죠. 5강이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 5강이 제 기억으로 5지문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게이트웨이랑 4번 카드 아닌가? 맞나? 잠깐만요. 3강이 5개, 그 다음에 4강이 7개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니네가 외부 지문 개수가 총 17개인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그래서 아마도 5지문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조금 오버하면요, 5지문이면 하루면 끝낼 수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지난번에 지금 이제 제가 전에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저동국가 시험 범위가 미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 월요일 날에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 그때 모의고사 12지문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12지문 나왔어요. 12지문 수업을요. 그러니까 니네로 따지면 스퉁라이트 3, 4강을 한 방에 끝낸 거예요. 하루 만에. 굳이 표현하자면요. 나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랩하는데 왜 하면서 막 수업했거든. 아무튼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튼간 다음 시간에 그 문제가 뭐냐면 진도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분석서를 만드는 게 좀 일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이 보기에는 조금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한 지문 만드는데 좀 빨리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좀 빨리 하면. 그러니까 뭐 타자 치고 이런 거는 금방 해요. 뭐 알잖아, 나 영타 600타입니다. 영타 600타, 한글타 저 900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는 금방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도 짱구를 굴려서 이제 직역체도 쓰고 또 이제 구조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손필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면은 정말 빠르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정말 빠르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5지문 하는데 대충 한 4-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마도 소요 시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뭐 할 게 없다면은 금방 할 텐데 또 이제 여러분 뭐 테스트지도 만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래저래 부족해서 제가 일단 최대한 이번 주말 중에는 완성을 해갖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들여서 이제 진도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남은 진도를 봅시다. 본문 5인데요. 자,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오랑우탄이 멸종위기에 처해가고 있다. 근데 그거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파묘의 경작지의 확장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파묘의 경작지 확장 때문에 오랑우탄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라는 게 문제점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줘야겠죠. 해결책.
그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 5 부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문제점만 나왔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can we do?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To help save the orangutan. 우리가 오랑우탄을 구조하기 위해서. Well, 글쎄요. You can talk to your friends and family. 당신의 친구와 가족에게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파뮤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냐면 오랑우탄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얘기를 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까 우리가 문제점 부분을 잘 생각해봐. 문제점.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문제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파뮤의 경작지 확장 때문에 그 이제 오랑우탄이 멸종해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번에 말했던 건데 그럼 파뮤를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파뮤를 안 쓸 수가 없었죠. 왜?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이 파뮤가 쓰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몰랐잖아요. 파뮤가 이런 데 쓰인다 저런 데 쓰인다 몰랐잖아. 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야지. 일단은 그 파뮤의 어떤 사용이 어디에서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뭔가 이걸 줄이던 말던 할 거 아니야. 어디에 파뮤가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파뮤를 줄이자라고 말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자 문제점은 뭐다? 그러니까 파뮤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몰라. 모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해결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결국 교육시키자는 거야. 교육. 뭘 교육시키라는 거야? 어디에서 쓰이는지. 그러니까 그 쓰임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파뮤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는 파뮤가 어디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쓰임새와 그 이제 오랑우탄의 단이 직면하는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랑우탄이 직면하는 위험성이란 무엇이다?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이 파뮤의 경작지 확장으로 인해서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줄어들어감에 따라 멸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지. 됐나요? 자 일단 1단계로 이걸 먼저 하래. 자 다음 내용 보자면 You could also be an active consumer. 너는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Next time. 다음에 뭐 할 때? You visit the supermarket. 너가 슈퍼마켓을 방문할 때요. 다음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일단 너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주어를 보면요. 1단계 뭐 하래요? 교육시키라고 했어. 주변 사람한테. 2단계는 뭐냐? 이제 주변 사람 말고 본인,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저는요. 지금 이 본문 4번까지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을 다 알고 배웠고 파뮤가 어디에서 쓰이는지까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파뮤가 포함된 어떤 제품을 좀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서 좀 이제 좀 불매운동 하자는 거죠. 일종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좀 파뮤를 덜 쓰는 방향의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 1번이 요거였고요. 지금 해결책 2번으로서 얘기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파뮤의 소비를 낮추자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파뮤의 소비를 낮추자. 됐나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미안해 쓰고 있구나. 맞아 쓰세요. 자, 파뮤의 소비를 낮추자. 보면 어떻게 그럼 파뮤의 소비를 낮추냐면 read the labels of products carefully. 그 제품의 상표를 주의 깊게 읽어보랍니다. 뒤에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they contain palm oil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그 제품들이겠죠. 그 제품들이 파뮤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 제품의 라벨을 읽어보랍니다. And 그리고 나서 try to avoid them
그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해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역시나 또 그 제품들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파묘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If they do, 그들이 그러하다면. 여기서 do가 가리키는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contain을 받는 겁니다. contain. contain은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인 do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함하고 있다면, 뭘 포함하고 있다면? 파묘를 포함하고 있다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파묘의 소비를 줄이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there is another fun thing.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이 있답니다. 어떤 거냐? You can do to help 오랑우탄스라고 오랑우탄을 돕기 위해 너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번엔 해결책 3번이겠네요. 제가 쓸 자리가 없어서 저는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은 뭐 알아서 쓰세요. 자, 해결책 3번. 바로 무엇입니까? Adopt on 오랑우탄이래요. 오랑우탄을 입양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해결책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교육하라. 두 번째, 파묘 소비를 줄여라. 세 번째, 오랑우탄을 입양해라.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오랑우탄 입양 약간 에바 아닌가? 조금 약간 오바인 것 같아요. 예,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자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바로 저의 이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죠. I know it sounds impossible. 딱 얘기하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지만 there are organizations. 자, 조직 또는 기관들이 있답니다. 어떤 기관이냐? 관계대명사 대절. Match you with a baby 오랑우탄이니까 match A with B 하면 A를 B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짝지어주다, 매칭시켜주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아기 오랑우탄과 매칭시켜주는, 짝지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답니다. 뭐 할 때? When you donate money. 너가 돈을 기부하면. 돈 도내야 돼? 그러면? 그럼 안 나네요. 오랑우탄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요. 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말래. 또 내가 이제 돈 걱정하니까 또 이제 거의 뭐 내 마음을 읽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래. It doesn't cost a fortune. 자, 뭐랍니까? 여기서 이 fortune이라는 단어가 얘들아 이게 부 또는 재산, 뭐 거액 뭐 이런 뜻이에요. 이 fortune이라는 단어가. 물론 뭐 운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fortune이 뭐 행운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부, 재산, 거액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거액이 들진 않는다. 거액의 비용이 들진 않는다.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 하는데? To adopt one. 그러니까 오랑우탄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은 거액의 비용을 들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You can start. 당신은 시작할 수 있는데요. By ing 형으로서 기본적으로 donating a few cents per day. 그러니까 per day니까 하루마다입니다. 하루마다 매일매일이에요. 그냥 하루마다 몇 센트를 기본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됐어요? 그럼 몇 센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백 원?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뭐야? 이겼어. 자, even this small amount. 자, 심지어 이러한 작은 양이 will help. 도움이 될 거랍니다. 도와줄 거래요. 뭐를? Save the lives of many orangutans니까 많은 오랑우탄들의 삶을 뭔가 구조하도록, 그러니까 생명들을 구조하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돈이요. 그렇죠? 그 다음 본문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어쨌든간 큰 틀로서는 세 가지 나왔습니다. 큰 틀로서는요. 물론 이 1번을 제외한 2번과 3번은 약간의 부연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묘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라벨을 읽어서 좀 더 네가 웬만하면 파묘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오랑우탄을 입양해라. 어떻게 입양하느냐 뭐 이런 게 걱정되고 저런 게 걱정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좀 부연 설명은 나와 있었지만 큰 틀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이번엔 마지막인데 Please help spread the word. 자, 어떤 말을 퍼뜨리는 것을 도와주세요. 어떤 말이냐면
about the dangers of the palm oil industry. 그러면 파묘 산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파묘 산업의 위험성에 대한 말을 퍼뜨리도록 도와주세요. 요거죠? 1번에 해당되는 거죠? And 그리고 name any products. 어떠한 제품들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어떤 이름이냐? 어떤 제품이냐? containing palm oil. 그러니까 파묘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 2번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근데 어떤 팜이냐? That you know. 당신이 알고 있는. In the comments below. 아래에 코멘트 댓글. 아래 댓글에다가 당신이 알고 있는 파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really hope.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기에는 that 생략된 거죠. 당신이 will join me. 저와 합류하기를요.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자, 뭐 하는데 있어서 protecting these people of the fores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숲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러한 숲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초반에 나왔던 그 오랑우탄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아래 있는 댓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샤론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no, it looks like my favorite ice cream is made with palm oil 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파뮤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한 거죠. 요거 파뮤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You're sharing some valuable information which is really helpful. Thanks 이렇게 말했네요. 그래서 너는 이제 공유하고 있네 몇 가지 가치 있는 정보를 which is really helpful이니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구나. Thank you 한 거고. Oh my god, I just noticed. 나는 이제 막 알아챘어. 대절 이하를. My vitamins also contain palm oil. 내 비타민들 또한 파묘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좀 요 얘기가 많이 있었네요. 됐죠? 좀 궁금하네. 저 한번 찾아볼게요. 집에 가서. 이 파뮤라고 나올려나? 아니면 야자유 이렇게 나올려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궁금하다면 뭐 이제 오랑우탄 입양하는 방법 이런 거 한번 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집에 이제 오랑우탄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진도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이제 전에 지난 시간에 첫 수업할 때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큰 틀에서는 어떤 현상, 문제 제기, 해결책으로 가는 구조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봐야 할 거는요. 현상 쪽보다는 문제점과 해결책 위주로 내용을 보셔야 되니까 큰 틀을 볼 때는요. 우리 이제 작년에 그 니네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기억하시죠? 표로 나와서 그 이제 요약하는 이제 빈칸 거 채우는 막 이런 서술형 문제 나왔잖아. 2번인가 뭐 몇 번에서.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내기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문제점, 그 해결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요, 이 교과서에서 서술형을 내겠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로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어법이나 구문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한 어떤 특정 문장을 뽑아서 그걸 갖고 영작 문제를 낸다던가, 아니면 뭐 빈칸으로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했다시피 이 해결책 부분, 그러니까 본문 5번, 6번. 본문 5번, 6번에 이제 해결책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 해결책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표처럼 만들어서 이제 영어 빈칸을 뚫어갖고 이제 그 빈칸 채우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시험을 낼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나라면이야, 나는 가자고 선생님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이 3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수업은 뭐 시간은 많이 안 지났고 3과를 했기 때문에 3과를 마저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우리 3과 그 통합 분석서 있죠? 거기에서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 통합 분석서가 여기 있다. 통합 분석서에서 그 어법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과 한 김에 어디 있냐 어법이. 네? 저 그게 아 미안해.
자습선은 있지? 잠깐만. 유의어랑 그다음에 통합 분석. 일단 통합 분석서의 28쪽을 펴주세요. 근데 솔직히 그 고등부 선생님들 이쪽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지울게요. 그냥 참고용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고등부에서의 어법 문제는 뭐 여기를 주로 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P에다가 뒤에 모음이 나와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이 앞에 임을 붙여서 반이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둘 관계가 이제 서로 반이어 관계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쉽죠? 그래서 possible 가능한 거고 impossible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partial은 부분적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mpartial은 부분적이지 않은 거고, 그다음 patient는 이제 인내심이 있는, impatient는 인내심이 없는 뭐 이런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urvive, arrive, refuse라고 전부 다 이렇게 e로 끝나는 이런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a를 붙이면 이 동사가 명사가 됩니다. 명사.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명사라고 보면 돼요. survival, arrival, refusal 전부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생존하다, 생존, 도착하다, 도착, 거절하다, 거절 이런 식으로 품사가 변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 뭐 설명 나와 있는데 in 붙이면은 not이나 아니면 정반대 의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를 붙이면은 명사 형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뭐 이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wording context에서 이제 spread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 spread가 세 가지 의미가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부 다 동사고요. 첫 번째를 보자면 to make something widely known to people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것을 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to often arrange or place over a large area. 그래서 어떤 드넓은 지역에 뭔가 좀 이렇게 좀 개방시키고 뭔가 이렇게 배열하고 놓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이렇게 쫙 이렇게 퍼뜨리는, 이게 이제 퍼뜨리다의 의미에 가까운 거고요. 세 번째는 to apply on a surface. 그래서 apply라는 건 뭔가 적용한다라는 건데 이제 표면에 뭔가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펴 바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네 화장품 바르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프레드의 세 가지 의미.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 핵심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useful expressions 해갖고 이제 수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봤던 녀석들이죠. 자,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해볼게요. come into contact with 이게 뭔 뜻이었어? 뭔가 접촉하는 거죠. by no means는 무슨 뜻이었어? 전혀 아닌 거죠. never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on a daily basis는 매일매일 됐어요? everyda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는 어차피 너네 단어 시험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structures에서 이제 그 어법이 나왔는데요. 지금 요 책 우리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서에서 요 3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법이라고 보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거 완료 수동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동사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일단 과거 완료 수동태에는요 시험에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 완료 쓸래 아니면은 과거나 또는 현재 완료 쓸래 이런 문제가 됩니다. 즉 이제 능수동을 구분하는 문제냐 아니면 시제를 구분하는 문제냐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법 배경 테스트를 통해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내가 진짜 많이 써놨거든요. 그 답지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번은 되게 쉬워요, 사실 구분하는 게. 근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2번은 특히 과거 완료와 과거를 비교하는 거는 정말 자세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문맥 파악도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장 1순위적으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은 전부 다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찾아서 이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요 부분, 요 근처 문장 있죠. 얘네를 기준으로 앞뒤 문장, 얘네를 기준으로 앞뒤 문장 포함하면 총 3문장씩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 3문장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유를 안다면은 이 문제가 대처가 됩니다. 됐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아기와 그녀의 엄마가 have been driven, 그러니까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 쫓겨났다라고 그냥 해석할게요.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들의 숲에 있는 집에서요.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가 기본 설명은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복습을 좀 해보자면,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선 반드시 일반 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복습 좀 해볼게요. 복습. 자, 여기 현재가 있고 여기 과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중딩 때도 배우는데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보통 대과거라고 표현을 하죠. 대과거. 그렇죠? 여러분 그 대과거랑 과거 완료는 사실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과거라는 거는 과거보다 더 먼 요 때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부르고요. 과거 완료는 뭐냐면 요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요게 이제 과거 완료의 개념입니다. 약간은 달라요. 둘 다 쓰는 건 헤드 PP로 쓰지만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이 대과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상대적 개념.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란 건 뭐냐? 이 쉽게 말하면 대과거는요,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말할 때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1억 년 전이든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전부 다 과거예요. 전부 다 과거. 1조 년 전이어도 과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과거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1시간 전과 어제를 비교해 보자고. 1시간 전과 어제. 그럼 둘 중에서는 더 먼 과거는 어제죠. 둘을 비교하면. 그렇죠? 1시간 전이 좀 더 가까운 과거고요. 그러면 1시간 전이 과거, 그 어제가 대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제와 1년 전을 비교하면 어제가 과거, 1년 전이 대과거가 되는 거죠. 즉 대과거라는 건 다시 한번 무엇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란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과거를 5분 전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5분 전. 이 대과거를 1시간 전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더 먼저 일어났으니까 대과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빼볼게. 얘를 뺐어. 그럼 그냥 1시간 전만 남지. 이걸 우리가 대과거인 헤드 PP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어요. 왜? 비교할 만한 애가 없잖아. 그냥 1시간 전이라며. 그럼 뭐야? 그냥 과거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즉 정리하자면 대과거는요,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할 과거 시점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대과거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생으로 쓸 수 없다고. 그러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헤드 PP가 나오면 비교되는 과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 was destroyed를 먼저 찾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had been expected라고 이제 대과거가 나와 있으니까 과거형인 was delayed를 먼저 체크하고 가야겠죠. 됐어요? 이렇게 비교할 만한 과거를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복습해 볼게요. 다시 한번 봐봐. 자, 그 아기 오랑우탄이랑 그 엄마 오랑우탄이 쫓겨났다라는 거야. 이거는 숲이 파괴됐다는 거야. 이 말만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파괴된 게 먼저인가? 쫓겨난 게 먼저인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맥을 봐야 됩니다. 보시면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의 숲 집으로부터 이미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과거가 여기다 다시 할게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점이 뭡니까? 파괴된 거죠. 숲 파괴. 이게 과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대과거에서 요 과거 시점까지 봤을 때 이 우리 그 현재 완료 배울 때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의 이제 용법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의 had been pp는 이제 과거 완료로 쓰여서요. 완료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 완료를 해석할 때는 보통 이미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깔끔해요. 이미 뭐뭐 했다. 됐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미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숲이 요 시점에 파괴가 됐는데 그 중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요 시점에 이미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쫓겨났다. 그래서 여기서 had been driven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outdoor exhibition 이거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보자면 자 outdoor exhibition이니까 이제 야외 전시장 뭐 이렇게 되겠죠? 야외 전시장이 had been expected 기대되었답니다. 예상되었답니다. To start on Friday니까 이 금요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것이 delay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연기되었다. 자 연기한 시점.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할게요. 자, 과거에 연기시켰습니다. 연기되었어요. 뭐가? 그 이제 야외 전시회가. 근데 예상을 했잖아. 금요일에 이미 예상을 했었잖아. 그 대과거 시점부터 요 연기하려고 하는 요 시점, 요때까지는 금요일에 야외 전시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잖아. 근데 이 과거 시점이 되어서야 비가 쏟아지니까 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한 게 더 먼저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준이 이해돼요? 그래서 had been expected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had pp. 정훈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얘는 단순 대과거가 아니라 단순 과거 완료가 아니라 또 이제 과거 완료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능수동에 대한 즉 그 아기 오랑우탄과 엄마 오랑우탄이 쫓겨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야 된다. 얘도 보면은 그 전시회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것이고 expect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수동태로 써야 된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였던 애입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알겠죠? 하는 것을 기대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기로 기대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되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 대동사인데요. 사실 대동사는요. 그냥 수능 기준으로 탑5 안에 드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신에서는 이 이제 do나 did나 이런 데다가 밑줄 쳐놓고 이제 얘가 가리키는 바가 뭐냐를 쓰라고 낼 수도 있는데 서술형 같은 걸로. 근데 솔직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건 내기 좀 허접하고 대동사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대동사인데 대동사. 대동사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do 시리즈 쓸래 비동사 쓸래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낼 게. do 쓸래 are 쓸래 did 쓸래 was 쓸래 이거예요.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동사라는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요. 대동사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대화문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은이한테 어떤 이제 길 지나가는 남자 가리키면서 Do you like him? 이랬어요. 너 쟤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얘 완전 좋아요. Yes, I like.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Yes, I like him 이렇게 대답을 안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I do라고 대답하죠. Yes, I do.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딩 때 배울 때는 Do you로 물어봤기 때문에 Yes, I do로 대답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간단하게.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Do you like him? 너는 그를 좋아하니? Yes, I do. 나 그래. 그럼 여기서 그래라는 거는 나 그를 좋아해 라는 말을 또 말하기 싫으니까 간단하게 퉁쳐서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동사의 개념입니다. 똑같아요. 따라서 이 대동사는요,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do 시리즈로 쓰는 거고,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라면 be 시리즈로 쓰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 if they do라고 만약에 그것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대동사를 낼 때 정말 이 그지같이 내는 게 뭐냐면 이게 대동사잖아, 그렇지? 근데 또 앞에 있는 주어가 또 they야, they. 그럼 they가 또 뭘 가리키는지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제품이야, 제품들. 여기서 do가 가리키는 건 뭐냐? contain이야. 그래서 they, do는 결국 뭡니까? 제품들이 포함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사실 정확하게 하면요, 이 do에 contain뿐만 아니라 contain palm oil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contain palm oil까지. 왜냐면 아까 내가 썼던 예시 다시 말했던 예시 다시 생각해봐. 자, do you like him 했을 때 yes, I do라고 대답을 했잖아. 근데 이 do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 그를 좋아해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like him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 됐어? 목적어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 대동사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do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contain palm oil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만약 제품들이 파묘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앞에 나와 있는 어디 갔냐?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do라는 형태로 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있는 걸 보자면 I always water the plants in the evening. 자, 나는 저녁에 항상 그 식물한테 물을 주지만 오늘은 아침에 그것을 했다. 여기선 그것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did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water가 되겠죠. water. 일반 동사를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가리킨 건 뭐야? water, 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시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시제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평상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water라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여기서는 오늘 아침에라는 과거 시제를 말했기 때문에 did라는 형태로 써준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그걸 했어. 그것을 했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뭘 했다? 식물한테 물을 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대동사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동사는 do 쓸래, be 쓸래 문제로밖에 낼 게 없고 사실상 해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석으로 푸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동사를 만드냐? 일반 동사면 do, did, does, 비동사라면 뭐 am, is, was, were 얘네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상과 어법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